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참 중요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혁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을 개혁하는 것이었죠. 문재인 정권 때 같은 경우는 이상하리만큼 노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악마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검찰을 악마라고 생각할 이유가 딱히 없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만날 일도 별로 없는 것이고 검찰에 들어갈 일도 뭐가 있겠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고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다. 검찰 수사를 당하게 되면 뭔가 좀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뭘 하게 되는 거겠어요. 검찰을 악마로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이 됐거나 문재인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이 세 사람은 대를 이어가지고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죠. 검찰을 이상하리만큼 병적으로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검찰을 해체시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 방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였던 겁니까? 경찰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이죠. 검찰만 갖고 있던 권한이라고 할까요? 경찰을 뭔가 통제할 수 있고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검찰이 갖고 있던 그런 식의 권한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민주당은 정말로 검찰을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도 되는 것이고요. 검수한박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경찰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쏠렸던 경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왔는지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경찰선에서 불송치가 됐던 것이 검찰 재수사를 통해 가지고 기소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롤스로이스남 그거 같은 경우도 어디에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경찰의 근본적인 문제였죠. 경찰 자체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라기보다도 아직까지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인프라 같은 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그냥 검찰을 악마시키고 검찰을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엇박자를 누가 개혁을 하고 누가 다시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고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경찰의 적폐를 개혁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 개혁을 아주 진짜 치열하게 막았던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류삼영 전 총경입니다. 이 류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는 또 어떤 근황을 보이고 있는지까지 제가 정리를 드리고자 하는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당한 개혁을 막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없겠죠. 윤석열 정부가 바꾸려고 했던 거는 다음과 같은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청와대랑 경찰청이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민정수석실 여기 이제 들어가 있던 인간들이 조국 같은 인간 아니었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찰청에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질서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민주적인 것이고 누가 보든지 간에 헌법적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어떤 사익에 따라 가지고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논란들이 생기게 됐던 배경이 지난 어떤 경찰청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면은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반대하고 나섰던 인간이 누구였던 거예요? 류삼영 전 총경이었던 겁니다. 무슨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도 주도를 하면서 아주 집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반발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질문이 조금 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과 경찰청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의로운 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류삼영이가 반대를 했을까? 그 반대 논리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얘기했죠. 지금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굉장히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막는 거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쿠데타다라는 뜻이겠죠.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거는 제가 자백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자백? 나는 그냥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싶다.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찰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류사명이 됐거나 그리고 이제 서장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야 집단적으로 반발했다라고 해도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을까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렇게 꽃도 가 있고요. 굉장히 좀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대 개혁이라고 하는 카드까지 같이 추진했기 때문인데 현재 지금 치안 정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총경까지 간부급에 들어가 있는 경찰대 출신들의 비율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압도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순경 출신이 저런 식으로 간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 몇 프로밖에 안 되냐?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구조적인 적폐, 구조적인 불평등을 누가 깨겠다고 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깨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개혁에 대해서도 60%가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뭐 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무슨 항명을 하면서 반발을 했던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를 할 때도 관련돼 있는 협의체가 됐거나 자문기구가 됐거나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에 90% 이상이 또 어디 출신이었다? 경찰대 출신이었다라는 것도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렇게 민주당과 어떤 그 류사명 두 인간이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가 막히다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찰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 적폐인 거 아니냐, 경찰대 출신이 이렇게 다 해먹는 거 이거 적폐 카르텔인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정작 누구였기 때문에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내로남불의 상징이 누구겠습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실제로 문재인이가 경찰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몇 번이나 지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경찰대 출신들 같은 경우는 하위직을 경험하지도 않고 곧바로 간부가 되지 않냐? 졸업만 하더라도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누구의 반응이었어요? 문재인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라는 방식인 것이죠. 지들이 생각하기에도 적폐였던 거, 지들이 생각하기에도 문제였던 거, 그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라고만 하면은 지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일단 뭐부터 하는 거예요? 방해부터 하고 보는 거. 그게 민주당이 정치라는 방식입니다. 이따위 야당이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아무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냥 철저하게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방해하겠다. 우리가 다시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 권력을 가져와야 된다. 이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인간들의 수준에 잘 놀아날 법한 인간이 바로 류사명 총경이었던 것이죠. 류사명에도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민주당스러운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대기 발령이 되니까 오히려 잘 됐다 이러면서 MBC랑 작심 인터뷰를 하고 앉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까지도 남겼죠. 대기 발령 조치에 배우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전형적으로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류사명이가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한동안 시끄러웠던 경찰국 문제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택도 없죠. 그리고 또 개딸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택도 없죠. 애당초 목표 자체가 경찰대를 개혁하는 거를 반대하고 무슨 경찰국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노름에 불과하고 이재명 지키기에 불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패션 기간만 딱 지나고 나서는 관심을 딱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류사명은 뭐가 된 겁니까?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세를 지도 이제 눈치를 챈 것인지 대번에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뭐 하겠다고 합니까? 관련된 책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유튜브 활동까지도 하겠다라고 하고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이 없다. 참으로 추한 겁니다. 최소한 자기가 무슨 경찰로서의 양심 이런 것들을 운운하려면은 총선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뭔가 정치랑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언지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런 식의 얘기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가는데 총선을 지금 8개월 정도 앞두고 저런 식의 행동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심지어 대놓고 누구랑 사진까지 찍고 앉아 있어요. 김구랑 사진까지 찍고 있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같이 이렇게 민주당 쪽에 있는 인간들은 잡스러운 인간들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황운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황운하 이제 좀 있으면 뭐 구속될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보다는 이제 수감자 번호를 지금 받게 될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황운하가 나가리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바톤 터치해가지고 누가 들어서는 거예요? 류삼영이가 들어서는 겁니다. 참 진짜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민주당이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힘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잡스러운 인간들이 다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게끔 우리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그래야지 국가가 조금이나마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